제 직업은 얼마 전까지 마사지사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손님은 저와 합의한 내용은 싹 무시한 채 강제로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업과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변호사님, 이 사건의 최종 결말 어떻게 됐나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미 비포유. 애프터 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베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든든한 파트너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소개할 사연 어떤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던 중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분의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제 직업은 얼마 전까지 마사지사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라 광고하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몇 개월 일하는 동안 반갑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간혹 손님들이 요구하는 터치나 유사성행위 요청에 응해주는 것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업소 사장님과 매니저는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라 알면서도 묵인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의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처음에는 평범한 마사지를 받다가 계속 제 몸을 과하게 더듬으며 옷을 벗기려 했고 성관계까지 하려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이러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손님은 그럴수록 욕을 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손님과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유사성행위를 해줄 테니 제발 그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만지는 것은 그만둬 달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약 몇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던 손님은 저와 합의한 내용은 싹 무시한 채 돌연 저를 힘으로 눕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저항할수록 손님은 그런 저를 더 압박했고, 제가 발버둥치며 온 힘을 다해 삽입에 계속 실패하자 갑작스럽게 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청한 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제가 입은 피해를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제가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 때문에 제게 심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내내 저를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하는가 하면 가해자에게 전부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제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시메니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분의 억울한 상황 잘 풀어주셨겠죠?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이 한번 무혐의라는 의견을 낸 이상 검찰에서 결과를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경찰이 놓친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시간 순으로 자세히 드러내는 게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신고 시점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업소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건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판례와 함께 제시했어요. 보다 임팩트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집중하면서 변호사 의견서를 썼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라는 게 정확히 뭔지, 언제 쓰게 되는 건지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정리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문서예요. 이 의견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해자 진술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왜 신빙할 만한지, 또 다른 정황 증거들이 어떻게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지 등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상 한 번의 의견서만으로도 사건을 아예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양질의 의견서 작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요. 시메니는 특히 이 부분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쓰기 위해 엄청 공을 들이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고소한 점과 불리한 부분까지도 매우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인데요. 이 피해자는 경찰에게 자신이 먼저 돈을 받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정말 솔직하게 자백을 했어요. 성관계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에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 그걸 피하기 위해 제안했다고도 일관되게 진술을 했죠. 이분이 정말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굳이 불법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직장을 잃어가면서까지 바로 고소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담당 검사님에게 강하게 어필했고요. 역시 예리하게 짚어내셨네요.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의뢰인이 받은 액수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시메니 변호사들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성매매 업종별 평균 가격을 일일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손님이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은 정확히 건전 마사지의 추가 유사성행위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이 금액만으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한 거죠. 역시 우리 시메니 변호사님들 빈틈이 없어요. 그럼 의견서 제출한 후에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고 피해자는 다시 한번 진술할 기회도 얻어냈습니다. 전면 재수사 말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면 재수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 결정을 전해들은 담당 수사관의 반응도 너무 궁금해요. 거의 뭐 의뢰인을 가해자 대하듯이 했었잖아요. 경찰의 의견도 바뀌었나요? 맞아요. 기쁘게도 담당 검사님의 지시 내용이 저희 시민이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거의 똑같았어요. 피해자에게 무고할 이유가 없다거나 강간을 피하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인다거나 또 피해자의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구애받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강제했다면 그건 성범죄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매우 기뻤어요. 검찰의 지시사항이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의 내용과 똑같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재수사를 진행하면서는 아주 쉽게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경찰에서도 의견이 매우 분분해졌고요. 최종적으로는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으로 바꿔서 혐의를 인정해줬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의 최종 결말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서 의견이 바뀌었고 담당 검사가 가해자를 유사 강간으로 정식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재판에서는 저희 시민이 변호사들이 증인신문에 함께 출석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끝에 좋은 결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잘 됐네요. 우리 의뢰인분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혐의명이 유사강간일 경우에 이로 인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요즘 성범죄는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졌어요. 특히 유사강간은 과거에는 강간에는 미치지 못해 강제추행으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고자 추가로 생겨난 죄명이에요. 오늘 사건의 가해자 같은 행동은 이제 더 이상 단순 성추행으로 여기지 않아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듣고 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분명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받아야 했던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초반의 수사 상황들이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냐는 식의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인권이라든지 성평등 인식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편견과 차별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결국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법 마사지 업소 및 유흥업소라든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일지라도 강제적이거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당했을 경우엔 누구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맞아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생활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업과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평범한 한 주를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